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그 변명을 좀 하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논리나 정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동원된 논리는 뭐냐.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게 돼 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거기서 고뇌를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뭉쳐야 된다. 아니면 내가 단순한 법안에 대한 반대자가 아니라 사람을 형무소에 보내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묶였을 가능성도 되게 크죠. 김 작가님의 인간에 대한 그 애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정권이 굉장히 힘이 셀 때였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 감방을 가니 많이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 한 표를 못 참아서 결국 보복을 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고뇌에서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결국 한국 정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당론을 따랐느냐, 뭐 정치적으로 어떤 편이 유리하냐, 뭐냐, 뭐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좁은 시각보다도 민주주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형식에 있어요. 좋은 쪽으로 끌고 간 건 내용은 중요치가 않다 이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이거는 다 국민들끼리 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완전히 불법이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것이 허용되면은 그럼 불경을 읽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게 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리 민복을 위한 것이라면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익혀서 법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법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15일이 지나기 전에는 상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민주당의 절차는 그런 그 엄연히 있는 법들을 다 깼어요. 네. 불법이죠. 불법보다 나쁜 것이 뭐냐면은 편법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거는 대략 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면은 거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편법이라는 거는 강자들, 똑똑한 자들,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잘 알아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는 그 불법보다 편법이 나빠요. 그러니까 네, 위장 탈당이라든지 폐기 쪼개기라든지 국회는 토요일이 아닌 평일은 2시에 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그 국무회의는 10시에 열게 돼. 네. 그걸 뭐 아무런 주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마구 바꿔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 제도 전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이것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은 헌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헌재는 당연히 이런 거는 헌재가 100% 그 불법이다 하고 부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예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대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절차의 정당성이라도 좀 지켜라. 그 내용이 뭐가 넣어든 간에 결과물이 이 얘기인데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로 가는 데 있어서도 하루의 숙성 기간이 있은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 조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교섭단체와 협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한 것이지 야당하고는 안 한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법에는 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국회의장은 사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내에 절차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명확한 규정
각이라는 그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이 상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옮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췄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두 사람의 유례 없는 2인 삼각 변칙회의로 공포됐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까지 부작용을 걱정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우려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성원덕이라며 자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여당 의원으로서 좀 아픈 부분은 어쨌든 쟁점 법안을 좀 더 그 모여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기를 하자라고 마련된 안건 조정제도, 그리고 이제 소수파가 마음껏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필리버스터, 이거를 사실은 좀 무력화시켰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민주당 의원이면서 안건조정제도의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비교수단체 의원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자기적으로 그 안건조정 절차를 빨리 거치게끔 그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흠이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헌재가 이런 그 불법과 탈법 그리고 이제 그 편법 법의 정신을 모조리 어긴 이것을 문제가 없다라고 땅 때려줬을 때에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이고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 그 법률 문화에 대한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한국이 모든 선진국 모델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위기를 감지한 법학과 교수 협의회라든지 법률 문화를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대거 반대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상식과 정의를 따라가는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를 질타하셨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동안의 정치개혁의 많은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칭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97년에 노동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위 야당 의원들에게는 언제 모여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지 않고 여당 의원에게만 새벽에 모여서 노동법을 강행 처리를 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국회 내부의 질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판결들을 보면 민심의 눈치를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반대가 6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국회 내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은 대법원이 굉장한 적극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주의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언제쯤 내리나요?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걸리는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고려도 분명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을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저는 이제 민주당을 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계신 분들하고도 만나는데 그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거는 했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왜 안 돼? 쟤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2년 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한 거 이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내 쪽으로 따라오게 하고 양쪽 다 조금씩 발전하는 이 공동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스스로 타락하면서 상대방도 타락시키는 거예요.